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갑시다. 탄력성인데 우리가 진도 나갈 때는 이 부분은 많이 다루자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갔던 부분이고 대신에 데일리에서 출제했고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서 아마 자세히 설명했을 텐데요.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요일 가격 탄력성과 균형점의 이동. 항상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가격 탄력성 뭐라고 정의하죠?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정확하게 시작.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항상 변화율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해야 이론뿐만 아니라 계산 문제까지 정확하게 답을 찾는 겁니다. 다시 시작.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크기가 5가지였는데 큰 순서대로 차례로 쭉 배열해 보세요. 완전 탄력적,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부호도 같이 기억하세요. 가격 탄력성의 정의, 그리고 그 크기 5가지, 무한대인지 0인지, 1보다 크다는 건지 작다는 건지 1인 건지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이 내용들은 이제 늘 시험 문제입니다. 항상. 자, 다시 갑니다.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큰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완전 탄력적, 탄력적,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은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던가요? 수평? 어느 쪽이 불변? 가격이 불변. 그러니까 수평을 알면 당연히 가격이 불변이겠죠. 가격은 불변. 그럼 양은 어떻게 되죠? 수평을 잡으면 양은 끝없이 변하겠죠. 정간지 감소인지는 탄력성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 탄력적이라는 말은 1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결론 모든 것은 정의 속에서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모가 큰 겁니까? 분자가 큰 겁니까? 응? 그래요. 분자가 커야죠. 그럼 탄력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죠? 양이 많이 변한다는 거죠. 많이 변하는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양이 많이 변한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가격은 조금만 변한다는 얘기고 양은 많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위 탄력은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요. 비탄력적이다. 어느 쪽이 많이 변한다? 가격이 많이 변한다. 그럼 반대로 상대적으로 양은 조금만 변한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프 형태는요? 어느 쪽이 불변? 양이 불변. 기억합니다. 모든 내용들은 여기서 다 출발하는 겁니다. 잘 정리하시고. 자, 블랭크 채워봅니다. 저게 시험 문제입니다. 끝입니까? 오케이. 그렇게 나와야죠. 표현을 잘 봐요. 지금 1번 지문은 완전자가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완전자가 안 붙었을 때는 얘를 첫 번째 키로 잡습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만, 일단 이번 과정에는 안 했습니다만 수요 곡선만 이동할 때는 모든 게 똑같이 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모두 다 증가. 수요가 감소하면 모두 다 감소.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고 틀리는 게 어떤 거냐면
탄력적이면 증가하고 비탄력적이면 감소한다. 이것 때문에 다 틀리는 거예요. 탄력성은 크기를 나타내는 거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나타내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키는 얘입니다. 탄력적이 무슨 뜻이었죠? 어느 쪽이요? 양이 많이 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이 많이 변한다고. 그럼 가격은 상대적으로 조금만 변한다고. 이게 답입니다. 딱 기억하세요. 어떻게 답을 찾는 건지. 키워드를 잡는 순서를 잘 봐요. 어떻게 키워드를 선택해 답을 선택하는지. 자, 두 번째. 첫 번째 키는 뭐가 되죠?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모두 다 감소해야죠. 두 번째 키는 어느 쪽이 많이 변한다고요? 그럼 가격은 더. 그럼 양은 상대적으로 조금만. 자, 지문을 보고 어떻게 결정할 건지. 설명 놓치지 말고요.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니까. 왜 이렇게까지 할 것 같습니까? 나올 때마다 다 틀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지문하고 이 지문이 어떻게 다른지를 딱 보세요. 그렇죠. 완전자가 붙었죠. 완전자가 붙었을 때는 얘를 첫 번째 키로 선택하는 거예요. 완전 탄력적이다. 어느 쪽이 불변? 가격. 그럼 가격은 불변, 일정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양은 변해야죠. 두 번째 키가 수요 증가. 그럼 양은 증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번 출제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10회 때 시험은 이거 가지고 이 신청 하니 많이만 떠들었던 문제고요. 항상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고 끝내는 겁니다. 첫 번째 키는 완전 비탄력. 어느 쪽이 불변입니까? 그럼 양은 불변, 일정 또는 변화 없다 이래 되겠죠. 그럼 두 번째 키는 수요 증가. 그럼 가격은 상승.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표현들을 잘 봐요. 지금 3번과 4번 지문을 보니까 더 증가한다, 덜 증가한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증가하다, 덜 증가하다라는 표현은 이럴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자가 붙어버리면 어느 한쪽은 불변이 되는 거고 다른 한쪽은 그냥 정상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다, 덜이다 이런 말은 여기서 놓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모르고 방금 뒤에 문제를 뭐 어떻게 푼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모든 건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이것만 알면 답은 다 푸는 겁니다. 다시. 그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봅니다. 종축은 가격이고 행축이 양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했다, 그죠? 예. 마샬이 저렇게 주장했다 그랬죠. 자, 가봅니다.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수평이라는 얘기니까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했죠. 그냥 유치하지만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수평이라는 것만 알면 가격의 불변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놓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가격이 불변인 거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수직이라고요. 그럼 양이 불변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외운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맞아요. 이게 암기할 사항입니까?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끝났고, 두 번째, 1보다 크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면 되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자가 크다는 얘기니까 양이 많이 변하는 거죠. 그럼 비탄력적이라면 1보다 작다고 해서는 가격이 많이 변해야죠. 그럼 가격이 많이 변하는 거죠. 이게 뭐 암기사항입니까, 이게? 이게 힘들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근데 이거를 아는 것과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요. 이걸 다 알고 암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못 푸는 거는 시험에 적합한 사고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적합하게 모든 걸 바꿔야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지문을 딱 보고 완전자가 붙어 있을 때는 걔를 첫 번째 키로 선택하되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이 없을 때는 다른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일단 문제에서 다시 볼게요. 탄력적이라는 단어를 찾아봅니다. 수요가 탄력적입니까? 공급이 탄력적입니까? 공급이 나오니까 수요가 제시가 되죠. 그럼 이게 수요가 제시가 되면 제가 공급이 나오겠죠. 그건 출제자가 알아서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다음 또 하나. 저기서 수요 증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총 4가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탄력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4가지.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그럼 4, 4, 16. 전체 지문이 16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니까 딱 형태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다시 갑니다. 완전자가 붙지 않았을 때는 다른 쪽을 첫 번째 키로 잡아야 돼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면 모든 게 똑같이 움직여요. 수요가 증가했으니 모두 다 증가합니다. 두 번째 키는 탄력적. 제가 무슨 뜻이라고요? 양. 그러면 양은 많이 변한다. 수요량, 공급량 이런 말 쓰지 말아요. 왜? 수요일 때나 공급일 때는 똑같으니까. 더 증가한다. 그러면 가격은 조금만 변해야죠. 근데 시험 문제가 반드시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많이라는 말이 나오면 되니까. 여기는요. 적게라는 말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결정합니다. 첫 번째 키는 그럼 전부 다 감소. 두 번째 키는요. 어느 쪽이요? 비탄력이니까 가격은 많이. 그럼 양은 조금만. 이런 형태. 그러니까 많이 변한다, 조금만 변한다라는 표현은 탄력적이나 비탄력적이라는 표현 하에서만 성립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는 완전자가 붙었다, 그죠? 그랬을 때 얘가 첫 번째 키. 그럼 어느 쪽이 불변? 그럼 가격은 불변, 일정, 변화 없고. 그럼 두 번째 키가 수요 증가가 되니까 거래량은 증가. 문제 간단히 나옵니다.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수요 증가 보고 가격 상승 찍어버리니까 다 틀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첫 번째 키. 그럼 가격은 불변. 그다음에 수요가 증가니까 거래량은 증가. 이렇게 찾아야 안 틀린다고. 그러니까 키워드 찾는 순서를 하는 이유가 그래야 함정이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첫 번째 키는 완전 비탄력적. 어느 쪽이 불변? 양. 그럼 불변, 일정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키는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가격은 상승.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수요가 증가, 모두 다 증가다, 그죠? 지문은 가격만 나와 있다, 그죠? 상승. 두 번째 키는 비탄력적이래요. 비탄력이 무슨 뜻이라고요? 가격이 많이 변한다. 그 지문은 지금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더.
어디가 X죠? 하락이 X입니까? 아니요, 결정해봐요. 그러니까 X라고 했으니까 어디가 뭡니까 X입니까? 응? 그러니까 어디가 틀린 거냐고요. 증가폭이 커진다. 증가폭이 하락폭이 커진다를 아니고 그러면 작아진다? 아무튼 X가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느낌으로 답 찾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옳은 질문인데. 자, 갑니다. 첫 번째 키는 뭐가 되죠? 공급 증가. 공급이 증가하면, 자, 7번을 봐요. 수요 곡선만 이동하면 모든 게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2번 과정에 기억하고 갑니다. 수요가 증가 모두 다 증가예요. 수요가 감소 모두 다 감소고. 근데 공급만 움직이면 가격과 양이 반대로 움직여요.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양은 많아졌어요. 그럼 가격은 하락해요. 자, 공급이 증가했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지금 가격만 제시했네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락해요. 두 번째 키가 뭐죠? 저게 무슨 말입니까? 비탄력적이죠. 어느 쪽이 많이 변한다? 가격. 그럼 가격이 나와 있네요. 그럼 가격은 많이 변한다. 폭은 커진다.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탄력성은 하락한다, 상승한다를 결정하지 못해요. 탄력성은 크기만 결정하는 거예요. 크기만. 하락이냐 상승이냐는 것은 수요이거나 공급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합니다. 오. 8번과 9번은 같은 지문 아닌가요? 네. 예, 똑같아요. 공급 증가, 그럼 가격은 내린다, 하락하고.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은 더. 똑같은 지문인데 의미를 잘 봐요. 얼마든지 불편하게 출제할 수도 있고 그냥 깔끔하게 출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8번 문제를 만났을 때 9번처럼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이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8번을 다시 봅니다. 8번에서는 공급 증가라는 단어 앞에 있는 표현들은 공급 증가를 꾸며주는 서술에 불과해요. 공급이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한 거죠. 또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급 증가라는 표현 앞에는 필요 없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비탄력적이라는 건데, 자, 다시 말하면, 자, 이 표현들을 봐요. 왜 그냥 지문을 간단하게 표현했는지. 얼마나 지문을 복잡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간단하게 표현했죠. 필요한 거는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1번처럼 문제가 나왔을 때 첫 번째 키, 두 번째 키 이렇게.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 때도 그것만 찾아야죠. 나머지는 보지 말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을 안 보는 것, 이게 실력이라니까요. 필요 없는 것 안 보는 게 실력이라는 것. 많이 아는 게 실력이 아니고. 쓸데없는 것을 안 보는 것. 쓸데없는 것을 안 보는 것. 그게 실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고 모든 출발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정리하세요. 지금 여전히 이게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할 때 무시해버리니까 그럼 결론은 가격 탄력성의 정의가 포인트인 거죠. 가격 탄력성의 정의만 할 줄 알면 1보다 크게 무슨 뜻인지 1보다 작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무슨 뜻인지를 요것만 가지고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어느 쪽이 많이 변하고 적게 변하고 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건 저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지문으로 가볼게요. 자, 이거 결정해 보세요. 필요한 것만 보세요. 첫 번째 키가 뭐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랍니까?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랍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완전 탄력이면 어느 쪽이 불변인 거죠? 가격이죠. 불변 일정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게 공급이 아니라 수요라고 되어 있으면 어느 쪽이 불변입니까? 그렇죠. 가격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게 수요인지 공급인지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되든 이 자리에 수요가 들어가 있든 공급이 들어가 있든 얘 때문에 얘가 불변인 거지 얘가 수요인지 공급인지 하고 얘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보시라고. 필요한 것만. 자, 첫 번째 키는 완전 탄력 따라서 가격은 불변. 두 번째 키는요. 증가. 그러니까 거래량은 증가. 이래 되는 거라. X. 첫 번째 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비탄력. 어느 쪽이 불변? 거래량. 근데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해서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구태현 이제 지문 더 가봅니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만나면 이제 틀린 거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만 두 번째는 수요 증가. 그러면 가격 물은 거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합니다. 오. 첫 번째 키가 뭐죠?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 그럼 어느 쪽이 불변입니까? 가격. 두 번째 키는 공급 증가. 그러면 거래량은 증가. 이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이게 항상 한 문제씩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요. 전제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마무리하고 갑시다. 이 그림이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머리 맑게 하세요. 자, 5초간 쉬었다 합시다. 몸 푸세요. 자, 최근에 오신 분은 우리 시험 합격하려면 몇 점 받아야 됩니까? 60점요? 그러니까 60점 받으면 합격하는 거죠. 그게 게임의 규칙인 거죠. 그럼 철저히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하셔야죠. 어쨌든 스마트하신 것 같아서 잘할 겁니다. 한번 말씀드렸나요? 공대생 얘기를. 그러니까 공대생들이 중개사 공부를 하러 이렇게 오면 많이 힘들어요. 과목들이. 본인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고 물론 공대생들은 개론에서 계산 문제를 유독 잘해요. 그럼 계산 문제를 잘하면 그들이 탄력성을 잘하고 현금 수지 측정을 잘해서 계산 문제를 잘하는 게 아니고 수리에 뛰어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이렇게 몇 번 돌리다가 답 찾아냅니다. 자, 그런데 공대생들이 우리 시험에 합격을 잘하는 이유가 철저하게 전략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40점에 60점이라는 그런 게임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근데 공대생들은 그런 게임에 늘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갈 건지 무엇을 버릴 건지를 철저하게 잘 분류하고 게임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게임을 전혀 못해요. 할 줄은 모르고. 본인은 말은 다 그래요. 60점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하는 거 보면 100점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60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을 몰라요. 몇 점 받으면 합격합니까? 물어보면 60점 받으면 합격한다고 말은 합니다. 말은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흉내는 낼 줄 아는데 실제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방법론은 몰라요. 60점 받으면 된다 이것만 알 뿐이지 방법론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0점을 받을 거면 60점 받을 수 있는 전략으로 하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어떤 과목이나 전체의 범위죠. 전체의 범위라면 우리 시험은 60점을 받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라면 60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잡아야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상당히 합격하기가 편한 시험입니다. 40%나 틀려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쉬운 시험인가요? 그러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해야죠. 전략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게임의 룰을 인지 안 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 두 번째, 첫 번째는 게임의 룰을 무시한다는 것. 두 번째, 지극히 우리는 불규칙적이고 지극히 우리는 비반복적으로 학습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적게도 괜찮아요. 한 전체 범위 40%만 하고 그걸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만 하면 합격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것들은 다 건져내야죠. 그러니까 하는 것도 얼렁뚱땅 하면 안 되고요. 대신 하는 것들은 확실하게 해야죠. 그게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든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해놓고 나머지 다 버리는 거죠. 그럼 이걸 얼마나 몇 회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2, 3회독 하는 동안 이 사람은 20회독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슬기롭게 가야 되는데 공대 출신들은 이런 것들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이 버리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거기서 놓으면 어떻게 할까? 거기서 놓으면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거기서 안 놓으면 나머지 가지고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과목의 성격도 조금 잘 정리하시고요. 16개짜리는 16개에 맞게끔 학습하고요. 40개짜리는 40개에 맞게 학습하고요. 40개짜리나 16개짜리는 똑같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그건 지극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지극히 합리적으로 시간 투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론이라는 과목 그 자체만 가지고 볼 때는 여러분보다는 제가 훨씬 더 이 분야는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제시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개론은 어디를 버리고 어디를 가져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임의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다 임의적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버릴 거 다 버리고 가는 거니까 괜히 여러분들 또 버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버렸는데 또 버리고 또 나중에 남는 게 몇 개 없으면 안 되니까. 자, 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항상 강의를 해보면 이제 재미있는 게 가격 탄력성의 정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냥 대충 하니까 다음에 가격 탄력성 정의하라 그러면 P분의 Q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정확히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를 무시하니까 그 뒤에 게 전부 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전부 다 외워야 되는, 생짜로 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 정확하게 정의합시다.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가격 탄력성만이 종류가 5가지라고요. 절대값이고 종류가 5가지라고요. 나머지 탄력성은 뭐라고 한다고요? 0보다 크다 작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 큰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시작. 완전 탄력적, 강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부호 확인하시고요. 1보다 크다 작다 이것도 다 시험 문제입니다. 무한대 0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의미를 아셔야죠. 물론 이제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은 가격이 미세하게 변하더라도 양이 엄청 변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말고요. 완전 탄력적이다. 무슨 뜻이라고요? 가격은 불변이다. 탄력적이다. 빨리빨리 나와야죠. 아니 공급자 붙이면 안 돼요. 양이. 그럼 탄력적이라는 말은 양이 많이 변한다는 말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은 조금만 변하고 양은 많이 변하고.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많이 변한다. 그럼 양은 조금만 변한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양이 불변이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상당히 기계적으로 만듭시다. 이제 다 이해되고 딱 끝났으니까. 자, 빨리 기계화 시키세요. 문제가 나오면 바로바로 답 찾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문제의 유형이 2가지라는 거죠. 1번, 2번 같은 유형이 있는가 하면 3, 4 같은 유형이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유형에 맞게끔 학습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면 자, 문제가 딱 나오면 먼저 뭘 봐야 되느냐 하면 탄력성부터요. 앞에 완전자가 안 붙어 있을 때는 얘가 먼저 첫 번째 키. 걔를 가지고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를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력성을 가지고 와서 가격은 많이 변하고 양은 조금만 변한다.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완전자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완전자 붙어 있는 것을 첫 번째 키로 잡자고. 그래서 어느 쪽이 풀변인지를 먼저 결정하시라고. 그리고 다른 한쪽을 가지고 다른 한쪽이 정간지 감소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문 2개만 더 봅시다. 8번 지문 다시 합니다. 문제만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는 일단 완전자는 안 붙었다 그죠? 네. 완전자가 안 붙었을 때는 무조건 얘를 찾아야 돼요. 얘만.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증가합니다. 가격은 하락하는 겁니다. 반면에 두 번째 키는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그 가격이 많이 변한다. 자, 질문을 반대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를 보면 가격이 하락한답니다. 왜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근데 가격의 하락의 폭이 커진답니다. 왜 커졌을까요? 비탄력적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험 문제라고. 다음 다른 형태를 하나 더 봅시다. 12번 지문만 봅시다. 첫 번째 키는 완전 탄력. 어느 쪽이 불변? 가격. 두 번째 키는 공급 증가.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양은 증가. 제목 재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균형점의 이동. 한 문제로 놓을 거냐, 지문 1개, 2개로 놓을 거냐만 다를 뿐. 그냥 항상 시험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쉬었다 하겠습니다.